칠면조의 새끼사랑은 유명합니다. 여느 조류과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칩칩 소리를 내는 새끼는 품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새끼는 학대하거나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인데요. 생존을 위한 진화 과정 속에서 발생된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마치 그 하나의 소리에 따라 모성 본능이 좌우되는 자동인형처럼 보이는데요. 때로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행동 양식으로 보이는 이러한 패턴은 다양한 생물종에서 관찰되는 하나의 반응 방식입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죠. 칩칩 소리와 같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유발 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놓고 연구자들은 족제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족제비는 칠면조의 천적입니다. 족제비가 접근해 오면 칠면조는 거친 반응을 보이며 부리로 쪼거나 발톱으로 핥기는 등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연구자들은 박제된 족제비를 매달아 칠면조 가까이에 접근시켰는데요. 역시나 칠면조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희한한 것은 박제된 족제비 가슴 안에 칩칩 소리가 나는 작은 녹음기를 넣어 가까이에 접근시키자 어미 칠면조는 박제 족제비를 품에 안기 시작했습니다. 우스꽝스럽죠. 재미난 것은 특정 유발 요인을 이용하면 사람에게서도 칠면조와 동일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나눠볼 책은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전 심리학 책입니다. 1권에서는 원칙에 대해 소개했다면 2권에서부터 4권까지는 그 원칙에 대한 예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권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 심리학을 배워야 할까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심리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판단은 항상 이성적으로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칠면조가 보였던 우스꽝스러운 행위처럼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바보 같아 보이는 이러한 칠면조의 자동적인 고정 행동 패턴은 현재의 자연 세계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합니다. 새끼를 보호하고 천적에 대비할 수 있는 썩 괜찮은 메커니즘인 것이죠. 그 어떤 천적도 칩칩 소리를 내며 칠면조의 목숨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천적이 있었다면 칠면조는 멸종했거나 진화를 통해 다른 형태의 기술들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동적인 반응 방식도 자연스러운 행동일 뿐 문제가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종, 다른 인간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박제된 쪽제비 뱃속에 작은 녹음기를 넣어 칠면조의 바보스러운 행동을 유도한 것처럼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도 특정한 기술과 조작을 통해 부당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진화를 통해 얻은 자동기제 외에도 학습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고정관념 혹은 경험치에 의해 더 다양한 방법의 칠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과 고정관념입니다. 여행지에서 일어난 재미난 일화인데요. 여행객들에게 터키석 장신구를 판매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보기에도 그가 파는 터키석은 가격에 비해 품질이 월등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도무지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상점 중앙에도 배치해보고 판매 직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지시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간 상점을 비우게 된 사장님은 판매 직원에게 진열된 터키석을 모두 2분의 1로, 즉 원래 가격의 반으로 판매하라는 메모를 남겼는데요. 며칠 후 돌아온 사장님은 깜짝 놀랍니다. 터키석 장신구가 다 팔린 것이죠. 게다가 판매 직원은 사장님이 휘갈겨 쓴 메모를 잘못 읽어 반값이 아닌 오히려 2배의 가격으로 올려서 팔아버렸던 건데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다른 장신구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 가격이었죠.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 속에서도 그런 사실은 흔하게 들어맞았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규칙, 비싼 것이 값을 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 삶 속에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매일 변해가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죠. 발생하는 사건 상황의 모든 측면들을 검토하고 결정 내리는 것은 얼핏 봐도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생각 속에 특별한 분석 없이 고정관념이나 경험 법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는데요. 가끔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도 에너지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행객들은 괜찮은 장신구를 구매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도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죠. 가격 외에 마땅한 판단 기준이 없자 가격이 높게 책정된 터키석 장신구를 구매하게 된 것이죠. 비싼 게 제값을 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채 말입니다. 두 번째, 통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항상 특정 유발 요인이나
경험에 의해 생긴 고정관념에 따라 일괄적으로 자동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특정 상황에서 판단 혹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자동 반응과 모든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통제 반응, 다른 말로는 숙고 반응이라고 하죠. 이건 연구자에 따라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의 차이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신중하게 분석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경우 대부분 통제 반응의 형태로 결정 또는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사 정책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특정 연도 이후부터는 졸업을 위해 별도의 종합시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신의 졸업시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정책에 대해 깊게 분석하려는 태도를 가졌지만 자신이 이미 졸업한 이후에나 그 시험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분석적이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최소한 자신에게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 반응이 아닌 통제 반응, 즉 좀 더 분석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다행이죠. 하지만 왠지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를 신중하게 분석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만 생각과 분석을 통해 결정하려는 인간의 경향 때문인데요. 점점 더 빠르게 변모하고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의지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우리들은 복잡해져가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동 반응을 점점 더 선호하게 될지도 모르죠. 더 많은 선택의 자유와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오히려 인간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를 자동 반응으로 이끄는 수많은 상황과 조건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분류를 통해 몇 가지 원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칙을 배우고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처할 많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초반에 설득의 심리학에 대해 업로드했던 리뷰 영상이 있는데요. 너무 겉핥기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책에서 언급하는 설득의 원칙들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댓글에 관련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반드시 이어서 볼 필요는 없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끝.